그 얘기를 좀 조금만 할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찰스 다윈이 히틀러를 낳았다. 그리고 레이건이 트럼프를 낳았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찰스 다윈의 사회진화론이 그 이전에 아담 스미스의 이른바 자유주의 경제론하고 결합하면서 뭘 만들어냈냐면 경쟁 만능주의 세계관을 만들어냈어요. 이 경쟁 만능주의는 필연적으로 능력지상주의로 이어지고요. 능력지상주의는 뭘로 이어지냐면 무능력한 자들을 소외시키거나 혐오하는 태도로 이어져요. 뭐가 무능력한지에 대한 판단은 뭐냐면 뭐겠어요? 어떤 사람 보고 능력 있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돈 잘 번다는 얘기랑 동의어예요.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돈 잘 못 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회적 태도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지식만 효용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지식으로 인정이 되죠. 그래서 지식이 파편화돼요. 알려는 의지가 제한돼요. 이게 반지성주의의 이른바 능력지상주의가 반지성주의로 이어지는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자기가 돈 버는데 필요한 지식들 말고 나머지 지식들은 그런 걸 알아서 뭐에다 쓰게 라는 태도로 나타나고요. 나머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가 이제 결정을 하냐면 권력, 권위 있는 자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복창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나 아렌트는 저 사람은 아이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저렇게 사람 죽이는 건 잘못이다라고 걸 판단을 못해요. 왜 죽였냐 그러니까 명령 때문에, 명령이라서, 그게 충성이라서, 그게 애국이라서 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왜 애국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애국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게 애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받아들여서 자기 지식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이런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파시스트가 되는 거죠. 경쟁 만능주의에 이제 따르면서 알려고 하는 의지가 제한되고 사용하는 단어의 영역이 줄어들어요. 이 첫 번째 이제 반지성주의가 횡행하는 이유고요. 한국 사회에도 이게 불어닥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레이건이즘을 만들었냐면 트럼프를 만들었다고 보냐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인류가 합의한 게 그거였어요. 돈이 다가 아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다. 부가 다가 아니다. 이기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랬다가 인류가 망할 수가 있다. 인간이 자기들끼리 죽이다가 정말 끔찍한 꼴을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세계인권선언. 인간은 인종, 종교, 성별 또는 정치적 신념, 장애 의무 어떤 것으로도 차별되지 않는 고유의 존엄성이 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해서 출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사실은요. 누구를 뭐 척결하자.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자. 이 말 자체가 반민주주의적인 단어인 거예요. 반인도적인 단어인 것이고요. 아무도 척결할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2차 대전 인류의 합의사항이거든요. 아무도 처단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들을.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후 민주주의 사고방식인데 그것이 기초했던 것이 바로 2차 대전을 겪은 것이 하나였고 이 자유주의 경제학의 폐단, 대공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붕괴 사태를 겪은 게 또 하나였어요. 이걸 겪으면서 케인즈주의가 지배했던 경제를 경제 이론을 지배했었죠. 오랫동안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나온 것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 자유주의는 정부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시장 불개입주의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그 자체의 논리대로 도덕적 법칙과 무관하게 시장 논리가 이제 시장이 작동해야 하며 경제 법칙에 따라서 거기에서는 무제한의 자유 경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것이 역사를 발전시킨다. 라는 게 자유주의 시장 경제론이었거든요.
근데 공황을 겪고 나서 이대로 놔두면 시장 자체가 붕괴하고 시장에서 부도덕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시장이 부도덕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라는 것이 케인즈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제대로 예컨대 노동력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노동력이 투입될 수 있는 시장을 국가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게 뉴딜이잖아요. 공공근로사업 같은 거 우리가 IMF 겪었을 때 했던 게 그게 뉴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레이건은 뭐라고 80년대 대통령이 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케인즈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자유주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때부터를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했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끌어들인 사람이 이명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명박과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졌던 이명박 취임 후에 두드러지게 조선일보에서 막 찬양했던 기사가 뭐냐면 전봇대 뽑은 거. 차가 지나가는데 전봇대 하나가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해서 전봇대를 뽑아라. 그게 우리 경제에 박힌 대못을 뽑았다라고 조선일보는 그렇게 썼어요. 전봇대 하나 뽑았는데 우리 경제에 박힌 대못이었다. 규제, 간섭 이런 거 없으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실제로 이른바 노사관계, 빈민에 대한 재개발 정책 이런 데서 규제를 다 풀었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뭐였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쌍용차 해고 사태, 한진중공업 해고 사태. 한진중공업 쌍용차 해고자들만 무려 24명이 죽었어요. 전쟁이죠 뭐. 복직투쟁을 하다가 생활난을 견디지 못해서 또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또는 이제 젊은 나이에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24명이었어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한다고 뉴타운 정책 하면서 용산 참사 일어났잖아요. 그게 시장이 부도덕하게 작동한 결과거든요. 니들이 알아서 해. 시장 각각 참여 주체들이 기업이 정리하고 할 수 있으면 해고하게 하는 것이고 노동자들이 거기에다가 정리해고 반대 저항하면 경찰 보내서 또 늘겨 패고 굉장히 야만적인 이제 정책을 폈던 게 이명박 정권이었고 뭐 박근혜 때도 달라지질 않았어요. 신자유주의 정책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시장이 부도덕하게 작동하는 걸 그냥 방치해야 된다. 라는 거였죠. 그러면 그 시장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부도덕한데 시장이 커지고 시장에 적응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도덕해야 살아요. 시장은 커지고 계속 확대되는데 시장 자체가 부도덕하게 작동을 하면 부도덕해야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다 부도덕해져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부도덕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나왔어요. 그때 이명박 정권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어차피 1%가 나머지 99%를 1%의 똑똑한 사람이 나머지 99%의 어리석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 그러니 이 1%가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버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퍼뜨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그러니까 2010년 전후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미국에서 나온 구호가 99%를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잖아요.